안녕하십니까, 홍순목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늘은 인천 서구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홍순목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로역, 좀 생소하시죠? 검단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2009년도에 인천시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데, 철도 부문에서 두 가지, 인천 지하철 1호선을 검단 신도시로 연결하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독정역에서 분기해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1호선과 만나는 환승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나가서 불로지구까지 가는데, 이 역이 불로역입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국토부에다가 예타를 올리고 또 제외되고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었고, 2021년도에 예타 결과가 나와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표하게 돼 있었는데, 2020년 12월 달에 기재부에서 현재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들이 약간 긴장을 했고, 인천시나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 최근에 인천시가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는데, 그 변경 내용이 불로역을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 불로 대곡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난 이틀 동안에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와 인천시에 전달을 했고, 앞으로 집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단 지역, 95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 서구로 편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의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인천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검단 1지구, 2지구, 당하지구, 원당지구, 불로지구, 마전지구, 오리지구 7개 지구로 나눠서 했는데요. 30만 평으로 나눴죠. 인천시가 30만 평 이상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0만 평씩 나눠서 산재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교통망 수립이 용이치 않고, 어떤 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교통이 편리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상당히 교통망이 닿지 않기 때문에 참 교통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로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시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로역을 제외했다, 이런 결론인데, 지금 지역 정치인이나 인천시도 역시 그 기재부의 의견에 순응을 하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이거 동시개통을 계획을 하다가 지화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 국토부에서 예산이 다 확보 못한다. 그래서 일단 인천 대공원에서 공촌 사거리까지만 1차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 개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개통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 때 인천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먼저 선투입하겠다. 인천시 그때도 예산 없을 때였습니다. 인천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먼저 선투입하고, 그래 공사를 다 진행하고 전면 개통하는 쪽으로 하고, 추후에 국가에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게 그 동시 개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불로역이 없으면 이거 예타 통과 가능하다, 그래서 불로역 제외해라, 이럴 때 인천시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산 선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그리고 추후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겠다, 뭐 이런 제시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변경해서 올리고 거기서 끝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이 공교롭게도 우리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올릴 때 그 즈음에 변경이 됐는데, 지금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이게 세 가지 이제 포션이 있는데 그 중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인천시에서 1.34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국토부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게 0.8 정도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 갭이 지역 그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우리 불노동, 서구 사정 제대로 알겠습니까?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정치인이고 인천시장입니다. 인천시장이 의지를 갖고 인천시 재정으로 먼저 선투입해서 공사하고 그 중간에 계획을 다시 올려서 동시에 개통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주민들이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이 사업 무산되니까 주민들한테 선택해라, 이런 것들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시가 좀 의지를 보여야 된다. GTX D 노선도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만들어서 Y자 노선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 검단 이 주민들과 청라, 영종 주민들, 루원시 주민들, 이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제안을 했으면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인천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부산시에서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국토부에서는 28조 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타 면제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계획 변경하면서 줄어드는 예산 금액이 1,600억이에요. 이 1,600억 때문에 불로지역 2만 3천 명 주민들이 가슴이 멍이 들었습니다. 이를 보는 우리 인천시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자삼동 국공립 어린이집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그 사건이 접수됐을 때 분무기로 아이들에게 뭐 물을 뿌렸다든가 이 정도 선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쿠션을 애들한테 짓누르고 또 얼굴에다 대고 뭐 눌렀다든가, 사물함에 아이를 가두고 웃는 모습이 포착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삼겹살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의 보육교사가 입건이 됐고 2명이 구속이 됐고 나머지 4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에 대해서, 지금 전 원장이죠. 전 원장에 대해서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며칠 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이미 다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 원장의 집무실에 보면은 CCTV 모니터가 다 있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원장의 사무실 옆에 교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원장이 그거를 인지를 못했겠느냐. 그래서 이 전 원장이 그 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로 일단은 지금
뭐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전 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남준 시장의 캠프에서 일을 했는데 봄캠 특보단에서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원장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거기서 활동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사저널에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전 원장이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 시장 캠프에서 봄캠 특보단에 일한 경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동안에 서구에서 아동학대 무수히 발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주로 발생한 것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또 운영자를 서구에서 선출하는데 그 선출 과정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 원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런 데서 좀 열정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지원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선발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줄을 타고 온다든가 좀 유력자가 추천을 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원장 선발 절차가 어지럽혀지면 결국 이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이거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어떤 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선발 절차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손보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두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